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 하면 뭘까요? 단박에 스트레스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예, 현대인의 고질병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이 어디서든 쉽게 진료받고 치료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했다는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트레스를 뚝 떨어뜨리는 방법, 숲속에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숲 체험 교실을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응한 청소년 중 83%가 긍정적인 기분 변화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숲 체험 교육은 1박 2일 동안 산림치유 지도사들과 함께 숲속에서 놀이와 명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부모님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청량리 홍릉수목원, 경기도 포천 광릉수목원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각 지역 구규림 관리소에 전화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를 숲속에서 힐링해 우리 국민 정신건강에 초석을 다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파운데이션, 빌드미업 버터컵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12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사실 스트레스가 가장 직접적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 보건복지부가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죠.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발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국민 4명 중 한 분이 일생 동안 우울이나 불안이나 중독처럼 건강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우울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삶의 질도 낮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거죠. 예.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 이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 이 내용이 눈에 띄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 224개소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다거나 불안하실 경우에 이 센터를 찾아가시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이 대책 이후에는 이 마음건강 주치의라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전문의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배치가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 원래 있었던 건가요? 전국 네, 시군구에 맞습니다. 한 220개 정도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이렇게 마음건강 주치의를 만날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병원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공공기관입니다. 병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상담료 같은 경우에도 무료고요.
여기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예.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1차적으로 이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지, 예. 상담 정도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이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렇게 많았구나 싶은데 네. 이는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네.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나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나 그렇군요.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보건소 홍보가 네.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 홍보를 좀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나 보건소 측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이 우울한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사실은 신체적인 문제로 이제 발현을 해서 두통이 생긴다거나 이제 배가 아프다거나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엔 아마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가시게 될 텐데 이런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1차적으로 정신건강 여부를 좀 간단히 체크를 할 수 있게 하고 예. 그리고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근처에 저희 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연계를 하는 부분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신 건강이 좀 뭔가 우려가 된다 했을 때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중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생활 그런 불편. 예. 네, 그런 중병의 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의원에서 네. 원래 그 우리 동네에 있던 의원이 갑자기 이제 그 전공과 좀 무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 기존에 우리 동네에 있던 의원이 정신과 전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울증 진단 이런 것들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종의 게이트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지기 예. 역할입니다. 문지기 역할이다. 네. 처음부터 이제 정신과에 선뜻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예. 뭔가 문제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체적인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어느 정도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계속 환자를 보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신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그 게이트키핑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좀 감지를 해서 좀 다른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예. 중요하지만 또 함부로 입 밖에 꺼내기 힘든 게 바로 이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대책이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그 영유아부터 노인까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생애 주기별로 좀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제 삶의 고비가 항상 생기는데요. 예.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정서적인 발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ADHD나 뭐 게임에 과몰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네, 청장년의 경우에는 뭐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든지 노년의 경우에는 뭐 치매나 화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런 경우에 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영유아라면 뭐 소아과나 어린이집, 청소년이라면 학교, 뭐 청장년이라면 사업장 이런 쪽에서 정신건강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좀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현재도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후 우울증 겪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네. 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에 이제 산후 검사나 예방 접종 때문에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가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도 이제 1차적으로 위험성 걸을 수 있게 좀 그 정신건강정책과에 안내를 한다든지 연계를 시키는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엄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병원에 못 가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아이돌봄 서비스나 뭐 일시보육 서비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대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정부가 전격적인 어떤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약간 좀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대책이 나왔으니까 참 반길 일인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방송국에 지금 전화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전화 받은 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 사회복지사께서 권해 주셔서 이분이 이제 지난해 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담을 전화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이제 불성실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 네. 이번에 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의 좀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강화가 되는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가 좀 아직은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도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뭐 교육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그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러한 교육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을 좀 더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인프라를 예. 좀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점 좀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비용도 좀 걱정입니다. 얼마나 들지 한 달 치료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필요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체 질환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이런 보통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경우도 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서요. 사실 그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부담도 조금 더 낮춰드리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울증 같은 경우에 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지금 뭐 의료기관에 따라서 한 30에서 60% 정도가 되는데요. 예. 본인 부담률을 한 20% 정도로 줄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이제 병원비를 부담하시게 만들 예정입니다. 뭐 의원에 가든 대학병원에 가든 다 20%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좀 가격도 비용도 좀 많이 줄어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가기 어려운 게 사회적 편견 때문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진료 기록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민간보험 가입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점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편견 문제인데요. 예. 저희가 사실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 차별적인 제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차별적인 제도가 아니고 이제 차이인데 차별이 아니고 차이일 뿐인데 약간 이제 좀 과장이 돼 있는 건 없는지 저희가 예.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자 분들이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셨던 분이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범부처로 TF를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안건을 올려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인식 개선과 관련된 이제 캠페인인데 이거는 사실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뭐 재계나 종교계, 뭐 언론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좀 많이 좀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노력들이 좀 스며들듯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취업이나 이런 데 불이익은 없었는지 뭐 민간보험 가입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지 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예인들 같은 본인들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쉬쉬했던 것들이 점차 좀 수면 위로 나오는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책적 차원에서 캠페인도 벌이겠다 이런 내용 잘 들었고요.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크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이런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좀 절차가 바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신보호법 개정이랑 함께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예. 강제 입원이라는 게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보호 의무자의
의한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강제 입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가족이 이제 두 분이 동의를 하고 정신과 의사가 이제 입원을 인정을 하면 입원이 쉽게 좀 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공적인 영역을 좀 개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국립병원 산하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입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신 경우에 이 입원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병원 치료에 좀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사회적으로 뭐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보완책들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 건강 대책을 좀 바라봐야 될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저희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자살 문제라든지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조기 발견을 하고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이제 조기 치료를 해서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핵심입니다. 예, 조기 발견. 그러니까 그 정신 건강에 골든 타임을 지키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6010번님께서도요. 그 사실 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처음부터 우울한 모드는 아니고 불안과 초조가 좀 지속되다가 점차 심각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동네 의원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상담을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이번 대책이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콜밴 기사 성도환입니다. 콜밴 차량은 소형 짐이나 간편 짐을 운반할 때 사람하고 짐하고 동시에 운반하는 교통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공항에 왕래하시는 분은 특히 많이 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짐을 옮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삼성동으로 가는 짐이 있어서 잠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10km 미만은 25,000원, 10km에서 15km 35,000원, 소비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운임을 책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요에 따라가지고 밤에도 운행하기도 하고 오전 오후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기라 학생들이 기숙사 이동이 많습니다. 채가 뭐 다양한 가구들이죠. 책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적은 비용으로 쉽게 운반을 할 수 있는 짐하고 사람하고 같이 상당히 용이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멀리 갔다 온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콜밴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는데요. 택시 영업이나 수입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고충은 지금 차량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새 차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차를 운행하게 되면 장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수리비 절반 들어가 버리고 상당히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새 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성두환 기사님이었습니다. 콜밴 운전하고 계시네요. 새학기 맞아서 좀 분주하다 그 말씀에 괜히 저까지 설렙니다. 네. 자, 바라고 원하셨던 것들 올해 정말 저희 방송도 참여하고 이렇게 방송 탔으니까요. 우리 성두환님 운수대통 만사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이렇게 방송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사라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러버스 콘체르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 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듀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금요일은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로 떠나거든요. 오늘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수인선 인천 구간이 폐선된 지가 이제 43년 만인데 이게 재개통됐다는 소식 저희도 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개통식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토요일 첫 차부터 수인선 그 송도에서 인천 구간이 운행이 되는데요. 네. 지난 그 1973년 인천 구간이 폐선됐던 수인선은 2012년 그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을 1단계로 개통하여 운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인천에서 송도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인천 지역은 그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수인선 인천역과는 그 경인선이 연결되고요. 원인자역은 그 인천 1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의 그 인천 접근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오후 2시에는 송도역에서 43년 만에 그 수인선 인천 구간 운행을 기념하기 위한 그 개통식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과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네, 수인선 이게 그러니까 수원 인천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석철 방송팀장께서 인천 전문가시니까 그 수인선 역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수인선은 그 1937년에 개통이 되어서 1995년 전 구간이 폐선될 때까지 58년간 인천과 시흥, 안산, 수원에 이르는 그 52km 구간의 여객과 화물 운송을 담당한 그 철도입니다. 예. 수인선은 그 궤도 간격이 좁은 그 협계 열차로 인천항에서 중부 내륙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며 당시 그 물류 운송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그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협계 열차인 수인선의 기능이 점점 위축되어 1973년엔 인천 구간이 그리고 1995년엔 전 구간이 폐선이 됐었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계속 그 공사를 진행하여 새롭게 이제 변모하고 있는데요. 내년 그 2017년 12월에는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1시간 반 걸리던 시간이 55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대되고요. 인천 그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궤도 간의 간격이 좀 좁아서 협궤열차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그렇게 불렸고 꼬마열차라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네. 좀 협궤열차가 아니라 그 다른 그 열차들과 좀 일반 비슷한 열차와 편이죠? 똑같이 동일하게 현대식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지원한다는 소식은 저희가 접했었는데 이거 진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도발로 지난 10일 그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책을 강구해 왔는데요. 예. 지난 23일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등과 개성공단 중단 관련 2차 대책회의를 갖고 36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과 또 대체 부지 지원 등의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입주 기업들이 한 3월 말쯤에 굉장히 고비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째로 그 자금 지원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180억 원과 시설 개최 자금 18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한 개 업체당 경영 안정 자금은 최대 10억 원의 그 이자 차액 2%를 보전해 주고 시설 개최 자금은 최대 10억 원의 용자금 이자 1%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또 그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업체당 8억 원의 특례 보증을 하고 기존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의 그 원리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체 부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검단과 강화 산업단지 14만 제곱미터와 시내 13곳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알선하여 조기 생산 재개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그 밖에도 기업들의 판로 확보, 지방세 납부 유예,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그 조기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 여기 개발한다는 소리가 한 10년도 넘게 들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시는 그 가정오거리 일대 루원시티의 도시 개발 계획 변경안을 지난 24일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 루원시티는 당초 그 국내 최초의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개발 여건 변화로 지금까지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러던 중 지난해 인천시와 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그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그 합의를 하고 실무 협의체 합의와 또 주민 공람을 마친 후에 이번에 그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루원시티 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12월에는 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인천시가 영흥 지역에 좀 고질적인 물 걱정을 없애보자 이러면서 좀 배수지를 건설한다면서요? 네. 우리 시는 그 올해 49억 원을 투입하여 옹진군 영흥면에 영흥 배수지와 선제 배수지 두 곳을 건설합니다. 영흥도와 선제도 지역은 그 현재 경기도의 그 수지 정수장에서 영흥 화력 발전소로 공급하는 그 상수도 용수 중 일부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늘어나는 수요량만큼 또 급수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누수 발생 시에는 수리로 인한 그 장기간 단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주변 업소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었습니다. 이번 배수지 건설로 좀 영흥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자, 이 2월의 끝을 잡고 참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싶거든요. 네. 3월 되기 전에는 뭔가 아직 그 방학이란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주말에 30%는 자기개발, 운동이나 독서 등의 시간을 30%는 할애하고요. 자기개발. 네, 30%는 일해. 40%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사실은 평일에도 바쁜 편이지만 주말이 조금 더 바빠요. 사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는 방송을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도 책 많이 보시죠? 네, 저도 강의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책보다 서점 같은 것들 오늘 좀 중국어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자, 서점이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슈디엔이라고 해요. 슈디엔. 한 번 더 슈디엔. 슈디엔. 우리 면수이디엔 면세점 배웠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띠엔은 가게. 무엇을 파는 곳이라는 뜻이었죠. 예. 슈디엔 할 때 띠엔도 마찬가지예요. 띠엔. 네. 대신에 책이 붙었네요. 그렇죠. 슈는 책 서자예요.
책을 뜻하는 단어고요. 띠엔은 가게를 뜻하죠. 책이 이렇게 부드러운 단어였나요? 네. 슈띠엔. 네. 한자 서점을 그대로 중국식으로 발음한 건데 한 번 더요. 슈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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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책을 보다라는 표현은요. 네. 칸슈라고 하는데요. 칸슈. 그렇죠. 이때 칸은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네. 칸슈. 한 번 더. 칸슈. 칸슈. 그렇죠. 이게 지금 동사 형태잖아요. 네. 그냥 독서 이렇게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독서는 두슈. 두슈. 한 번 더. 두슈. 두슈. 근데 이 두슈라는 표현은 네. 약간 의미가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네. 학교에 다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정작 독서하다는 의미는 약간 희석됐다. 희석돼서 그렇죠. 거의 그냥 칸슈 자체가 독서하다는 의미예요. 그냥 책보다 할 때 칸슈. 그렇죠. 공부하다 칸슈. 아, 이 책이 그 슈크림처럼 참 달콤하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용력 좋으시네요. 슈. 그렇죠? 좋습니다. 책이나 봐야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짜이찌엔. 자, 칸슈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2655번님 오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문정아 선생님처럼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2655번님은요. 일단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일 거니까요.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여러분의 메시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라는 코너입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역시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자, 고단한 한 주가 끝나갑니다. 오아시스 같은 주말이 성큼 왔네요. 오아시스의 Whatever 준비했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다음 주에 저는 더 활기찬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